안녕하세요. 다 왔네. 우리 추석일 좋아요. 주말에 책 좀 봤어요? 그렇죠. 우린 시크하게 공부할 때 한 번에 그냥 내 거로 만들면 되니까 뭐 굳이 주말까지. 일단 교재는 460페이지로 펴고 60페이지 펴고 우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이제 내용 볼 거예요. 자, 이거 끝나면 이제 접대비 볼 건데 지금 딱 여기까지만 조금 양이 많게 한 서시 같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심내가 아니고 이게 뭐지 할 생각만큼 막 진도 나가도 될 만큼 쉬워요. 우리가 3시간인데 하루에 서식 3개 4개 나간 적도 있어요. 그만큼 쉬우니까 지금 이 대손충당금은 그냥 천천히 보시면 한번 이해를 하고 정립해두면 쉬운데 그게 아니면 조금 계속 내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460페이지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대상 채권 범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범위는 채권이면 전부 다 가능해요. 그런 적어놓은 거는. 자,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이거 못 받았다라고 쓰는 것들 있죠. 그건 대손충당금이든 대손상각비든 기타의 대손상각비든 채권의 성격에 대한 것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송금 산입 제외 채권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우리 금요일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우리 구상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적혀 있는 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있죠. 자, 특수관계자한테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급을 했어요. 그거 안 줄 수도 있잖아. 그 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아예 인정 자체도 안 하고 그걸 대손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채권으로도 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에서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그냥 일반 매출세액들은 우리 외상매출금에 매출세액 들어가 있죠. 분기할 때 그건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게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다음 할인 어음이나 배서 양도한 어음들 있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넘겨버린 거잖아. 이거는 우리의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에 얘네들은 다 제외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했을 때에 시가 초과하는 금액은 우리는 이것도 대손 당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한 거, 이거는 접대한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로 보는 거지 대손 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송금 산입 제외 채권 적혀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 제외 채권에 들어가요. 세법상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하고, 그리고 우리 대손세액 공제받은 세액 있죠. 매출세액 그거하고 우리 할인하고 배서양도,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포기한 거, 그리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한 외상매출금 약정한 이런 것들은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이제 한 위치니까. 자, 그럼 대손충당금 송금 산입 범위 계산 세무 조정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자,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건 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 그럼 계산 조정 사항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추정 경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 경비는 한도를 정하게 될 거예요. 한도. 왜냐하면 추정 경비인데 이걸 미리 결산 조정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 계산서에 넣는다고 해서 전액을 다 인정해 주면
미리 많이 마음대로 넣어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할 건데, 그럼 한도 계산을 위해서 이 한도 계산할 때 우리가 대손 추정률이라는 걸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럼 대손 추정률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가 1%, 하나가 대손 실적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우리 세법은 큰 걸 인정해 줄 거예요. 큰 걸. 자, 그럼 대손 실적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얘도 외워야 돼요. 대손 실적률 구하는 공식. 자,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거는 우리 전기말 세법상의 채권 잔액. 자, 전기말을 우리가 전기말 정보가 없으면 단기의 기초를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법상 채권 잔액분의 우리 단기 세법상 대손금 시인액, 대손 발생했다고 올해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말 채권에서 올해 못 받게 된 게 대손 실적이겠죠. 근데 세법이 인정해주는 한도를 따질 거기 때문에 둘 다 세법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상. 그럼 우리는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과 회계장부상의 채권 잔액을 얘 둘이를 가감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으로 바꿔줄 건데,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걸로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서 1%보다 작으면 1%, 1%보다 크면 우리 실적률을 선택해서 그 퍼센테이지 대손 실적률로 바꿔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퍼센테이지니까 뭐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1%하고 같이 계산될 거니까,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는 그냥 막 직전 3년도 채권잔액 적혀 있는데 그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둘 다 세법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461페이지 위에 당구장 표시 두 개 있는 거. 자, 이거 제가 금요일 날 자동 추인 항목이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우리는 총회법을 사용을 해서 법인세법은 올해 한도 초과가 남게 있으면 그 다음 연도 차기에는 전년도 거는 전부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올해 다시 설정할 거예요. 내가 100을 설정할 건데 뭐 30이 남아있다, 70 보충하는 게 아니라 30 남아있는 거 마저 빼버려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거니까, 한도 초과 난 게 있었으면 그거마저도 전부 다 추인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 차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도 초과가 났을 때는 당연히 송금불산입 우리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두는데, 만약에 신부족액이 나온다면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뭐 그 금액에 대해서 더 신고 조정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고 조정으로 한도를 더 뭐 대손충당금 더 설정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손금 처리 및 세무 조정 내용에서 아래 대손금 범위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대손금 범위의 신고 조정 사항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소멸시효 완성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으로 대손이 발생한 해에 우리는 회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 법인세법의 생각이에요. 법인세법의 생각. 자, 그럼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대손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얘 못 받게 되었으니까 차변에 대손 상납비 1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해둘 거예요. 소득 처분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회계 처리는 안 했는데 세법이 돈 못 받게 되었으니까 비용 처리해라고 해서 송금 산입을 했죠. 자, 얘는 이해가시죠? 그럼 이건 세무조정에서 송금 산입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자,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개정도 생각해야 돼요. 세법이 이거 대손 당했다고 말하면서 송금 산입하라는 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었으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지원한 이야기죠.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도 100만 원 줄여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손댈 거예요. 세무조정만 할 게 아니라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도 맞출 거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반대쪽도. 자, 그럼 추이는 언제 되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추이는 회계 처리할 때. 오랫동안 안 될 수도 있어요. 회계 처리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계속 그냥 얘는 송금 산입했고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과 회계상의 채권 잔액은 100만 원이 둘이가 계속 차이가 나서 회계 처리할 때까지 차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부에서 대손상각비 100만 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으로 채권 잔액을 줄이면 이제 일치하게 되겠죠. 채권 잔액도. 그렇죠? 그런데 세법은 이미 줄였잖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송금 불산이 소멸시효 완성 100만 원 유보 감소다. 이렇게 이제 추인되는 조정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추인되는 조정이. 자, 그래서 우리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소멸시효 완성인데, 이 소멸시효 완성은 자 보면 우리 상법, 어원법, 수표법, 민법 전부 다 어떤 거든 간에 법이 안 받아도 돼라고 말하는 게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거면 어느 법이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해에 송금으로 인식하는 게 법인세법의 생각인 거예요. 나중에 할 게가 아니고 그 해에. 자, 다음 우리 결산조정 사항은 일반적인 건데, 우리 뭐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차피 우리가 대손 사유라는 건 못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도 못 받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신고조정 사항은 더 강력하게 죽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조정 사항인 거고. 자, 그럼 결산조정 사항에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공부하면서 대손 사유들은 봤잖아. 이 법인세 거를 부가세법에서 인용했었으니까 우리는 법인세의 대손 사유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게, 사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거 있죠. 우리 부가세법 때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됐었잖아. 얘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돼요. 기준이 3년도 중요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상반기에 발생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하반기에 발생한 거는 인정 안 한다 그래요. 내년에 인정할 거다. 6개월이 안 넘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 보이시나요? 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외상 매출금 포함이에요. 부도가 났다면, 외상 매출금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부도가 났다면 우리는 금액 중에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죠. 이 1,000원 부도 났을 때 1,000원 비만 기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도 나면 1,000원의 비만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부도 6개월 경과 우리 채권에 대해서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나 아니면 붓어음이나 수표.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장부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어요. 세법은 대손 충당금이든 대손 상각비는 안 따져요. 어차피 비용이거든. 오래 설정한 거고 전기말이다 한 방에. 그래서 다 똑같이 봐요. 자, 그리고 대변에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썼어. 자, 이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다.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 세법은 대손당한 총 금액이 얼마니? 10만 원요. 그러면 난 10만 원 말고 여기서 비만 기록을 빼고 대손 충당금 9만 9천 원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받을 어음도 9만 9천 원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은 뻔하죠. 자,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나 똑같이 비용 처리한 걸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원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비만 기록 1,000원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해 둘 거예요. 이 1,000원은 언제 없을 거냐면 이 돈 영원히 못 받는 우리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영원히 못 받으니까 잊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자, 얘를 그대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조금 더 위쪽에 씁시다. 자, 부도 6개월 미경과. 자, 지금 똑같은 건데 부도 6개월이 미경과가 되었어요. 근데 회사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럼 부도 6개월 경과가 안 됐으니까 세법은 아예 통째로 인정을 안 하겠죠. 당연히 통째로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럼 세무조정은 우리는 송금 불산입 대송금 부인액 10만 원이다.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차기에 이제 6개월이 경과가 되겠죠. 내년이면 6개월이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때 추인해 줄 건데 이때 추인을 할 때에 자,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해 주는데 정기 대송금 부인액 그래도 9만 9천 원만 추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왜 9만 9천 원만 추인했는지 알겠죠? 통째로 부인했다가 부인된 거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회사가 스스로 대손 처리를 9만 9천 원만 하면 6개월 경과했다면 세법은 참 잘했어요 하고 아무런 조정이 안 일어날 거예요. 빼고 회계 처리했다면 잘한 거죠. 안 뺐기 때문에 뺀 거고 얘는 통째로 안 되는 건데 될 때도 빼고 시인하는 거고 이렇게 1,000원을 비만 기록을 남겨둘 거예요.
자, 저 괜히 받으러 썼나요? 외상매출금도 부도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유가 부도인 거지 수표나 어음의 부도가 아니에요. 부도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도 똑같이 부도 때문에 일어난다면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우리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 비용이 당해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인데 20만 원 적혀 있죠. 그죠? 30만 원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저와 같이 이제 문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회사 9200번으로 들어가고